투자자산 문제 봅시다. 투자자산 1번. 빨리 좀 펴봐. 에이구. 1번 문제 볼까요? 미수 기다리다가는 하루 이제 볼까요? 자,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소유자나 금융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금융리스 이용자는 뭐냐면 실질적인 소유주는 난데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가 금융리스예요.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이 투자부동산 맞고요. 장래에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맞죠?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도 투자부동산입니다. 자,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이에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한 부동산은 뭐라고 하죠?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판매를 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입니다. 4번에 틀렸네요. 다음 문제. 투자부동산의 후속적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무역으로 측정해오던 투자부동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리된다면 별도의 기준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원가무역은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재평가하지 않는 걸 원가무역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무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무역을 적용한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투자부동산은 원가무역, B라는 투자부동산은 재평가무역 뭐 이렇게 적용하면 공정가치무역이라고 하죠. 공정가치무역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가무역을 적용했으면 모든 투자부동산을 원가무역으로, 공정가치무역을 적용했으면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무역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공정가치무역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3번 맞고요. 공정가치무역에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는 여러분 공정가치가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주식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있죠? 이게 공정가치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공정가치지 거기에서 수수료 같은 걸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 같은 걸 차감하는 경우는 언제죠? 팔았을 때죠. 처분했을 때 이제 수수료 같은 걸 처분하는 거고요. 공정가치 그 자체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는 매각 또는 다른 형태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치는 차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칠판 잠깐만 볼까요? 유형자산이 있고요.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이 있어요. 투자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토지나 건물 등 이 건물 갖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건물이 목적이 영업 목적이다. 영업 목적. 그러면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이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투자부동산. 원가무형일 때 당연히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하고요. 얘도 감가상각 똑같이 합니다. 감가상각을 똑같이 해줘요. 원가무형일 때는 둘 다 감가상각을 해요. 둘 다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득원가를 갖다 보니까 원가무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얘는 재평가한다라는 말을 써요. 재평가 무형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유형자산은 재평가 무형이란 말 쓰는 거고 얘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재평가 무형이란 말 쓰지 않고 공정가치 무형이다라는 말을 써요. 공정가치 무형. 공정가치 무형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재평가 무형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계속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은 재평가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계속 하는데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어의 차이랑. 그래서
유형자산은 영업 목적인 거고요. 감가상각 당연히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물론 토지는 감가상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험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재평가를 냈어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평가 이후에도 감가상각은 당연히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투자부동산은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이에요.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이고요. 원가 모형일 때는 똑같이 감가상각을 해요.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평가를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했어요.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유형자산일 때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일 때는 차분의 건물 1,000원 대변에 뭐라고 할까요? 현금 1,000원 이렇게 차분의 건물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겠죠. 자, 투자 부동산일 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주면 되느냐면 건물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분개를 해주면 돼요. 투자 부동산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건물을 취득했을 때 건물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투자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재평가를 냈어요. 감가상각은 승리할게요. 일단 재평가를 냈습니다. 재평가액이 1,500원이다. 즉 공정가치가 1,500원이다. 얘네는 재평가라는 말을 쓰지만 얘네는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말 쓴다고 그랬죠, 그쵸? 얼마 올랐어요, 여러분들? 1,000원에 샀는데 1,500원이 됐으니까 500원만큼 올랐죠, 그쵸? 차분의 건물 500원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 건물은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토지로 보여줄게요. 이걸 토지로 괜히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토지로 취득을 했어요. 그럼 토지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얘네는 투자부동산 대변에 현금이에요. 재평가액이 1,500원입니다. 공정가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공정가치가 1,500원이다. 그러면 차분의 토지 500원 올랐죠.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 500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뭐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소리였지? 재평가 잉여금자가 들어가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자, 얘네는 투자부동산은 차변에 투자부동산 500원이고요. 투자부동산 500원 때문에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해요. 평가이익이 500원. 얘네는 그냥 수익입니다. 수익.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지만 얘네는 수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얘네는 수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냈을 때 유형자산은 이익이 나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얘네는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그냥 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분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8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800원이 되면 분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00원짜리가 대박. 1,500원짜리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800원. 얼마만큼 떨어졌니? 700원. 대변에 토지 700원. 그치? 차분에 뭐가 없지? 재평가 잉여금이죠. 재평가 잉여금 얼마? 500원. 나머지 200원은 뭐가 돼요? 재평가 손실. 여러분, 재평가 손실은 재평가 잉여금은 없어진 거지, 그치? 그리고 재평가 손실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자, 얘는 투자부동산이에요. 대변에 투자부동산 얼마? 700원 떨어졌죠? 700원 떨어졌고요. 차변에 그냥 투자자산 평가손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투자자산 평가손실. 그래서 얘는 뭐에 속하는 거냐면 비용에 속하는 거야. 결론이에요. 결론. 투자부동산은 무조건 수익이나 비용이야. 무조건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근데 유형자산은 올라가면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떨어지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쵸?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 감가상각자산일 경우에 재평가를 한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계속 한다고 그랬죠. 그쵸? 얘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로 가정을 했을 때. 건물은 얘가 건물이면은 재평가를 하든 말든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를 안 하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유형자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손실로 처리하는 거 저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세 차익 목적으로 여기 볼까?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시세 차익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어요. 분개를 하면 정리하면서도 이거 간단하니까 차번에 뭐라고 할까요? 투자 부동산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차번에 투자 부동산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내용연수 5년이 12월 31일에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정액법이고요. 그러면 1,000원 나누기 5년이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지? 200원씩이죠. 그쵸? 감가상각비 200원 때문에 감가상각 무게액이 200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이거를 원가 모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가 모형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감가상각 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감가상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가치가 만약에 1,500원이 됐어요. 공정가치가 1,500원이 됐어요. 공정가치가.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200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짜리 했었죠? 800원짜리 했었죠. 그죠? 800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1,500원이 됐어요. 그럼 800원짜리가 1,500원 됐으니까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700원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투자 부동산 700원 대변에는 투자자산 평가이익 금액은 얼마? 700원 이렇게 이거는 뭐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익 해석하는 거죠. 투자자산 평가이익은 수익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정가치 모형. 그러면은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500원이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얼마? 1,500원이에요. 1,500원.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500원.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에는 이제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계속 공정가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만약에 1,200원이 됐어요.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됐습니다. 1,500원짜리가 1,200원 됐으니까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300원만큼 떨어졌죠. 대변에 투자부동산 300원 차변에는 투자자산 뭐라고요? 평가 손실 얼마예요? 300원. 얘는 뭐 해석하는 거라고요? 비용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한번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를 했으면은 계속 그냥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만 투자부동산 조금 전에 더 잠깐만 정리해줄게요.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을 하다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고요. 바로 만약에 취득하자마자 나는 이거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를 할 거다라고 하면 투자부동산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그리고 감가상각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그냥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다라고 하면 아까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1,500원이 됐다고 그랬죠? 그냥 차분히 투자부동산 얼마? 500원 감가상각을 애초부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때문에 투자자산 평가이익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00원
1,500원짜리가 이제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1,200원이 됐다고 그랬죠? 투자부동산 1,000 아니지. 얼마 떨어졌죠? 300원 떨어졌어요. 300원. 차번에는 투자자산 평가 손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원. 감가상각할 필요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형자산일 때 한번 볼까요? 건물 1,000원. 때문에 현금 얼마라고 그랬죠? 1,000원. 차번에 건물이 1,000원이 됐고요. 대변에 현금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그쵸?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 2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가 되냐면 200원. 그때 자 취득을 얼마 했었냐면 취득을 1,000원에 했었고요. 자 이때 재평가하려고 합니다. 재평가 모형으로 하려고 해요. 재평가액이 얼마? 1,500원이 됐습니다. 재평가 모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여기 잠깐만 봅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례수정법이 있고요. 비례수정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액제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수정법, 그 다음에 전액제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례수정법은 뭐냐면 자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였었지? 1,000원이었었죠.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이 지금 얼마 생겼어요? 200원. 장부가액이 얼마죠? 800원이에요. 장부가액이 800원이에요. 재평가를 했을 때 1,500원으로 재평가를 했을 때 분개를 하나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개를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분개하는 방법이 비례수정법이 있고 전액제거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얘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 얘는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지? 80%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재평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지? 1,5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800원짜리가 1,500원이 된 거야. 800원짜리가 1,5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8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 비율을 적용하면 얘가 80%고요. 얘는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20%.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되지? 100%. 이렇게. 1,500원 나누기 80% 한번 해볼래? 1,500원 나누기 80%. 8인 8, 8, 64, 156, 1,875원? 맞아요? 1,875원? 취득원가가. 그럼 감가상각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375원으로 변하겠네요. 자, 얘를 1,500원으로 재평가했죠, 그쵸? 800원짜리를 얼마에? 1,500원에. 800원 나누기 80%가 1,000원이잖아, 그지? 1,500원 나누기 80%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건물이 이만큼 증가했죠, 그쵸? 자, 차변에 건물 얼마 증가했습니까? 875원. 감가상각누계액도 얼마 증가했습니까? 175원 증가했죠, 그쵸?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175원. 장부가액 증가했던 게 700원 증가했죠, 그쵸? 재평가 잉여금이 700원. 875원, 875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비례수정법이에요. 비례수정법. 그래서 1,000원에 샀어. 감가상각했지. 그래서 재평가를 다시 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1,500원이 됐어요. 그럼 분개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비례수정법은 비율을 정해놓는 거예요. 얘가 100%일 때는 20%, 얘는 80% 나왔잖아요. 똑같이 100%, 20%, 80% 정해놓는 거예요. 재평가액이 1,500원이라고 했을 때 1,500원 집어넣고 나눠주면 취득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개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비례수정법으로 분개를 해준 거예요. 비례수정법. 그러면 전액제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취득원가가 있어요. 건물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은 장부가액이에요. 취득원가가 1,000원이었었죠. 누계액이 얼마였었죠? 200원이었죠.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800원이에요. 장부가액이 800원. 얘는 비례수정법으로 분개를 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전액제곱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얼마가 됐어요? 1,500원이 됐죠, 그렇죠? 얘를 제거시켜버리는 거야. 제거. 없애버린다고요. 그럼 700원가는 얼마가 되겠어? 그대로 1,500원이 되겠네요. 분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다가 전액제곱법으로다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액제곱법으로. 자, 건물이 얼마 증가했어요? 500원 증가했죠? 건물 500원. 누계액은 아예 없어졌지, 그치? 그러니까 대변에 있었던 누계액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200원. 없어졌잖아. 장부가액 늘어났죠, 그쵸? 늘어난 거는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금액은 얼마? 700원. 잉여금 늘어난 건 똑같죠, 그쵸? 잉여금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비례수정법이 있고 전액제곱법이 있다. 제거는 얘를 제거시켜버리는 거야. 얘가 1,500원. 얘도 그냥 자동으로 1,500원.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건물 500원만큼 늘어났죠? 누계액은 없어졌죠? 700원 늘어났잖아요, 그쵸? 장부가액 늘어난 게 어쨌든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재평가 이후에도 뭐를 계속해야 된다고 했죠? 감가상각은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몇 번? 4번 동그라미 4번? 3번 할 차례. 3번? 예. 3번 문제 보자.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건물 10억 원에 취득하였다.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했으니까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죠. 예. 투자부동산을 1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다. 회사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라고 물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럼 공정가치 모형이면 감가상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10억짜리를 얘는 최초 취득 시부터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감가상각 하지 말고 그냥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0억짜리를 얼마에? 8억. 그죠? 분기 한번 해봐. 차변에 투자부동산 10억. 차변에 투자부동산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분개했지? 그 10억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8억이 됐죠? 2억만큼 떨어졌지, 그치? 차변에 투자자산 평가 손실 2억. 차변에 투자자산 평가 손실 2억. 대변에 투자부동산 2억. 대변에 투자부동산 2억. 됐어요? 그 다음에 8억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2억. 4억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투자부동산 4억. 차변에 투자부동산 4억. 대변에 투자자산 평가 이익 4억. 대변에 투자자산 평가 이익 4억. 됐니? 무릎이 몇 년도 걸 물었어요? 2002년도 걸 물었죠, 그쵸? 4억만큼 단기순이익이 증가하겠네요.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투자부동산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시세차익 목적 장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부동산 맞죠?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투자부동산 맞습니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것도 역시 투자부동산 맞고요. 운용리스는 투자부동산 맞아요.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에요. 금융리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운용리스가 뭐냐면 임대수익이에요. 임대수익. 운용리스가 빌려주고 임대를 받는 거란 말이야. 투자부동산 맞아요. 다음 문제를 봤더니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이죠, 그죠? 목적으로 건물을 각각 한 동씩 40억 원에 매입하였다. 3일도 40억, 용산도 45개에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모난 박스에서 있잖아요. 유형자산이라고 그랬어요?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두 회사 모두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쵸?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럼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쭉 거버리세요. 유형자산 평가 이익은 쭉 거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3일은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3일은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이 무슨 모형이니? 원가 모형이면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죠, 그치? 40억 나누기 20년. 40억 나누기 20년. 2억이 나오네, 2억.
40억 나누기 20년 그래주면 2억이 나옵니다. 2억. 근데 용산은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재평가예요. 그 40억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36억. 그러면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 4억이 나오겠다, 그치?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 4억이 나와요. 그러면 잘 봐, 얘들아. 3일은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어? 2억. 비용이 2억이지. 근데 용산은 투자자산 평가 손실 비용이 얼마야? 4억이죠. 4억이에요. 2억만큼 차이 나죠, 그쵸? 3일이 비용이 더 적지, 그치? 그러니까 이익이 더 크게 나오겠죠. 답은 1번. 3일에 주식회사 용산보다 단기 이익이 2억 원 더 많게 예상된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유형자산 평가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투자부동산이니까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을 봤더니 3일은 원가무형이라고 나와 있고 용산은 무슨 무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 무형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무형은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0억 나누기 20년에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2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용산은 공정가치 무형이니까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40억에 취득한 게 36억이 됐으니까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 4억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두 회사의 단기 순이익의 차액은 얼마? 2억 원이 나오겠죠. 답은 1번. 통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입니다. 1월 1일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였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10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얼마에 취득한 게? 1억 원에 취득한 게 지금 몇 년도 걸 물었어요? 2002년도 걸 물었죠, 그쵸? 2002년도 걸 물었어요. 그냥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9,7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9,500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200만 원만큼 떨어졌죠, 그쵸? 9,700짜리가 9,500이 됐으니까 이게 200만 원만큼 떨어진 거지? 차변 투자자산 평가 손실 200만 원, 대변 투자부동산 20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부동산 매매업을 영향 있는 주식회사 3일은 단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던,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던 거니까 재고자산이죠. 다시 한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무슨 자산? 재고자산이야. 재고자산 그죠? 재고자산 장부가액 얼마? 100억 원의 상가 건물을 운용리스를 통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다같이 운용리스에 밑을 쳐봐요. 운용리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부동산. 그러면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상가 건물의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억. 상가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억이라고 할 때, 자,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부동산 매매업에서 잘 들어, 팔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팔리지 않아서 운용리스로, 그러니까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게 운용리스라고 그랬죠, 그쵸?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안 팔리는데 그거 놀리면 뭐하냐? 집세라도 받자.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니까 재고자산 없어지고 차변에 뭐가 생길까? 투자부동산이 생기겠죠. 대변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 100억. 대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100억 원이고요. 차변에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120억. 그러면 20억만큼 차이 나죠, 그쵸?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20억이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 1번입니다.